자, 117회 전산회계 1급 실무 문제를 한번 풀이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상사구 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문제 1번서부터 그냥 한번 볼게요.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이렇게 대괄호 쳐져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문제를 풀어야 할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적요를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체적요를 등록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하는 데로 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812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냥 812 치시면 그냥 812 여비교통비로 바로 가세요. 맞죠? 그럼 여비교통비에 뭐 하라 그랬어요? 대체적요에 교통비 가지급금 정산이라고 넣어야 할까요? 네. 3번 교통비 가지급금 정산 맞나요? 네, 교통비 가지급금 정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엔터 치신 다음에 다른 데를 갔다가 다시 와보세요. 꼭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얘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 맞으신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효상사의 기초 채권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야지 돼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야지 돼요.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셔서, 자,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인가요? 외상 매출금 클릭했더니 부곡 무역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장전전자가 2천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지금 그래서 대차 차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2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 없어졌죠. 그럼 한 문제 또 풀으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또 클릭해 보시면 온천전기 2,600만 원, 구석기업은 3천만 원일까요? 구석기업을 3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또 대차 차익이 없어지죠. 빙고. 그 다음 받으러움 찾아가셔서 없으니까 F2 눌러서 데모산업 2천만 원입니다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대차 차익이 없어지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해요. 점수가 제일 커요. 4점. 재무제표 순서대로 가는데 무조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불러올 거예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불러오시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자, 운반비 550만 원이 누락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운반비 550만 원을 쓸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여기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엔터를 딱 치고 나면 8,015만 원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을 따로 적어놔야지 되는데 적기 불편하니까 얘 화면을 이쪽 끝으로 갖다 놓을게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전기분 이제 손익계산서를 갈게요.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게 있어요. 네. 바뀌기 이전 금액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을 우리 아까 여기다 갖다 놨었죠. 아, 이 금액 그대로 8,015만 원입니다. 를 쓰고 확인. 얘 확인을 또 누르는 순간에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또 바뀔 거예요. 확인을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네. 그쵸? 그럼 이 당기순이익 또 컨닝할 거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갈 거예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면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다르죠?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 그대로 1,853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란을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고 나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이제 다시 어디로 갈 거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있는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을 2월 이익 잉여금의 금액을 여기에 있는 3,676만 원으로 고쳐주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대차 차액이 여기 있는 빨강색 대차 차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정답입니다. 할 수 있을까? 네. 여러 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문제 1번에 3번까지 풀어보셨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점표 입력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07월 20일이고요. 파주시청에 판매용 제품을 뭐 했다? 기부했다. 기부했다. 그러면 제가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무슨 가? 원가. 그리고 남의 것은 시가. 맞죠? 그리고 부가세는 무조건 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 것이 나갈 때는 원가로 나가는데 우리 적요 8 넣어야지 되나요? 제품이 나갔으니까. 맞죠? 제품은 원래 판매가 목적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면 적요 8 이거는 재고 자산에만 붙는 거예요. 뭐에만? 재고 자산에만.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제품이 나갔어요. 적요 몇 번? 8번. 얼마로 나가야 된다? 2천만 원. 차변에 왜 나갔죠? 기부금.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28일입니다. 자, ESC 방향키 왼쪽 08월 28일. 제품을 판매하기로 뭐 했어요? 계약했어요. 거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상관이 없네. 맞죠? 판매 대금 중 3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150만 원인가요? 네.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 150 맞나요? 대변에 우리 계약금 받았나요? 맞죠? 네. 계약금 받았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선수금, 날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선수금, 계약금만 받은 거니까 거래처까지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부곡무역의 외상매출금 중 200만 원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 충당금 잔액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대손이 나오면 무조건 1순위 뭐라 했어요? 대손 충당금. 2순위 충당금이 없으면 뭐로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 그런데 지금 충당금 잔액이 뭐라 그래요? 없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다 뭘로 처리하면 돼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01일 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부고 200만 원이 없어졌고 차변에 가서 대손상각비 835번이에요. 대손상각비 20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충당금이 많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지금은 충당금 잔액이 없다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졌으니까 그냥 대손상각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1일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부산 상사의 보통주를 샀나요? 네. 맞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해요? 매도가 오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러면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치예요? 4천 주고 곱하기 주당 얼마씩? 10,000원씩 주고 샀나요? 네, 그러면 4천만 원어치죠. 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매입 수수료 11만 5천 원 들어갔나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 맞죠? 단기 매매 증권만 아니구나. 네,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처리해야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원가에 포함. 그럼 결국 우리는 4,011만 5천 원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1월 1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쳤더니 계정 과목이 2개가 나왔어요. 맞죠?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항상 아래에 있는 178번을 쓰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123번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당좌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이고 178번의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만기 보유 증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만기 보유 증권 쳤더니 만기 보유 증권도 2개가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건 당좌 자산, 밑에 있는 건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무조건 투자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무조건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어야 합니다. 4,011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가면 될까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12월 4일 날 생산부서 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나요? 네. 네. 강사료는 250이었고요. 원천징수 차감한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원천징수한 걸 뭐라 하죠? 예수금. 그렇죠.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그러면 예수금은 그냥 우리 차액으로 회계 처리할게요. 네. 둘 입력하고 나면 차액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12월 04일 날 차변에 뭐라고 해요? 교육훈련비. 생산부서니까 500번대인가요? 네, 교육훈련비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228만 원. 그럼 나머지가 대변에 뭐가 된다? 예수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2월 28일 온천전기에 대한 외상 매출금 690만 원을 온천전기에 대한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온천전기랑 매입 거래도 있었고 매출 거래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외상 매입금과 대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28일 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죠. 외상 매출금 원래 차변에 있던 거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 퉁칩시다 이렇게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회계는 퉁치는 게 안 돼. 장부에서 그냥 지울 수가 없어. 지우려면 분계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온천전기께 690만 원이 없어지면 돼요.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입금 마찬가지 온천전기계 690만 원이 없어지면 되고. 그러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산의 감소.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부채의 감소.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일반 전표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풀어볼게요. 7월 10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문제만 잘 읽으시면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7월 11일 날 내국 신용장에 의해 여기서 원래는 끝났어요. 여기서 원래 끝났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얘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일단 판매했죠. 네. 맞나요? 네. 그리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07월 11일 날짜 쓰시고 우리는 판매했으니까 매출에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2번이 되겠네요. 네. 맞죠? 무엇을 팔았나요?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1650만 원. 거래처는 전남에 팔았나요? 네. 네, 전남. 전자인가요? 네. 네. 영세율 구분은 우리 무조건 영세는 몇 번이에요? 3번. 잘 모르시면 F2 누르시면 이렇게 내국신용장이라고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무조건 암기하시면 되고 서류 번호는 생략하시면 되겠고 판매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약속 어음으로 수령했으니까 분계는 아마도 무조건 혼합이라고 입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변의 제품은 맞고 차변에 계약금 500만 원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계약금. 물건 팔기 위해서 계약금 받아서 선수금 얼마 있었다? 500. 1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받을 어음으로 수령했을까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정답. 자, 그 다음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월 25일 날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550만 원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빛나는 간판에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거.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문제예요. 간판을 뭐라고 처리해야 될까요?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여러분들은 뭘로 처리하셨나요? 어미. 오, 비품 대박. 네. 응? 건물. 네, 또 제가 생각할 땐 일단 뭐 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비품이라고 하는 거 정답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소모품이라 하셔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세무사회 답안은 비품으로 나왔어요. 비품으로. 근데 일단 금액을 조금 떠나서 간판을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화려하게 건물 외벽에다가 막 3D 간판 같은 거 막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도 있어요. 금액 여부를 조금 떠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멘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산, 비용, 같이 가능한 건 소모품비? 이렇게도 의미상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을 법한 문제에 해당하지 않나. 일반적으로는 뭐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품이라고 처리하고 얘를 원래 자산 처리하시오라는 멘트가 없고 그냥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혹시 간판은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광고 선전비. 대신에 지금 문제상에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는 절대 안 된다. 대신에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 세무사에서 답안은 현재 비품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월 25일 날, 08월 25일 날, 그럼 우리는 세금 계산서 수치했나요? 네. 그럼 과세 매입 51번이 되겠고, 간판. 공급가액은 500만 원에 50만 원, 거래처는 빛나는 전자인가요? 네, 붕괴는 혼합.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대신에 비품,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50만 원 지급했죠. 네.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9월 17일입니다. 09월 17일. 한수 상사의 제품을 55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나요? 네. 발급했나요? 네, 그럼 과세 매출 11번 제품 55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이걸 확인하셨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에. 맞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50이라고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한수 전자이고요. 붕괴는 혼합. 제품 매출한 거 맞고 보통 예금으로 200만 원 받았나요? 네. 네,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그럼 뭘로 해요? 외상 매출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외상 매출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일 날 비사업자인 나누리에게 제품 110만 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쵸? 네. 네,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죠. 네. 네,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자, 우리는 10월 2일 날 10월 2일 날 그러면 현금 과세 매출인가요? 22번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에 110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그런가요? 네, 거래처는 나누리 해주시면 되겠고, 붕괴는 현금인가요? 네, 그냥 현금. 그럼 그냥 붕괴가 끝나버렸죠? 네. 네, 그냥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9일 날 해외 거래처인 윈스톰으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뭐 했대요? 수입. 우리 수입은 무조건 누구랑 거래하는 거다? 세관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다. 수입은 무조건 누구랑? 세관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액은 여기 260만 원에 26만 원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거래 입력하실 땐 11월 19일 수입 55번 수입이고요. 원재료 공급가액은 260만 원. 거래처는 부산세관. 전자인가요? 네. 부가세는 뭘로 납부했대요? 현금. 그러면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끝났나요? 빙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문제 6번. 본사관리팀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우리카드로 결제하고 다음과 같은 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럼 신용카드로 물건 샀다라는 얘기죠? 네, 카드 과세 매입입니다. 그러면 12월 01일 날 57번 카드 과세 매입 광고 공급가액은 330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알아서 300만 원과 30만 원이 나누어지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거래처는 여기 보면 광고나라라고 되어 있을까요? 가맹점명 광고나라. 신용카드사는 어디 카드였어요? 우리카드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FE 우리카드 법인. 붕괴는 그냥 카드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원재료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해야 돼? 광고 선점 800번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600번대는 안 써요. 네, 그래서 800번대 광고 선점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정정하시오. 7월 13일 날 1200만 원을 차입하고 모두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했대요. 그 중에 200만 원은 상환기, 200만 원의 상환기일은 24년 12월 15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나요? 네. 그러면 올해 갚을 거잖아요. 200만 원은. 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장기 차입금에서 200만 원을 빼고 단기 차입금으로 2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7월 13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7월 13일 장기 차입금이 1200이 되어 있으니까 장기 차입금을 1000만 원으로 바꿔주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정모상사 200만 원을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11월 10일 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1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착오로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수선비가 아니라 얘를 뭘로 바꿔라? 건물로 바꿔라. 건물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 원래는 자 일반 전표에 11월 10일로 갔더니 이 거래가 아닌 것 같죠? 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다시 11월 10일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는데 수선비로 되어 있죠? 네. 얘를 뭘로 바꿔라? 건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을 할 거예요. 결산 정리 사항은 자동 결산과 수동 결산이 있나요? 네. 1번 문제는 수동 결산인 것 같고요. 2번 문제는 임차료에 대한 거니까 얘도 수동 결산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2월 11일에 현금과부족으로 처리하였던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네. 그러면 현금과부족이 무슨 변에 있는지 확인. 그러면 일반 전표 오늘은 며칠이에요? 여기 있는 날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오늘은 무조건 12월 31일입니다. 아시겠죠? 그쵸? 네.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12월 31일 날짜로 들어가 보시면 현금과부족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나요? 네. 그쵸? 현금과부족이 대변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현금과부족이 어디로 없어져야 된다? 차변으로 없어져야 돼. 현금과부족 67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34만원은 선수금이라 했죠. 네. 선수금 은비 34만원. 그리고 나머지 33만원은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대차 차익을 보니까 양수인가요? 양수면 우리 무조건 대변에 이익이라 그랬죠. 네,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처리를 했죠. 이렇게 처리가 끝나고 나면 현금과부족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확인도 가능하세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12월 31일로. 그럼 현금과부족에 잔액이 없으면 정답이에요. 현금과부족의 잔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7월 1일 생산공장에 1년분 임차료 120만원이래요. 그럼 빠르게 한 달에 10만원씩 됐나요? 그런데 내년도 6월 거까지 냈죠? 그럼 먼저 지급한 건가요? 맞죠? 지불하고 전액 비용으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였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급한 걸 모두 다 뭐라고 해놨다? 임차료라고 해놨다. 그런데 우리는
단기분이 60만 원이죠. 얘는 임차료가 맞고 차기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차변의 선급 비용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임차료가 없어져야겠죠? 공장이니까 500번대인가요? 네, 500번대 임차료가 60만 원이 없어지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퇴직급여 나왔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가요? 그렇죠. 이게 자동결산이 아닙니다. 자동결산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실수하실 것 같네. 확정기여형이고 올해 처음 가입했고 회계연도 말 단기분 퇴직연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회계연도 말 오늘 보통예금 계좌에서 전액 이체 납입했나요? 네. 그쵸? 그러면 오늘은 그냥 생산부서. 그럼 우리 확정기여형은 개정 과목이 뭐예요? 퇴직급여. 맞죠? 그래서 우리는 생산부서의 퇴직급여 2,200만 원과 판매관리부서 1,8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는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2,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1,800만 원 이 모두를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 거래입니다. 맞죠? 네, 그냥 퇴직급여만 보고 자동결산해서 풀면 안 되는 문제네요. 그쵸? 네,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 오늘 납부했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결산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와 공급가액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매수예요. 매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어디로 가라? 세금 계산서 합계표. 네, 매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셔서 1월부터 3월 엔터 치시면 누구 거라 그랬어요? 행복. 그래서 행복 여기 밑에 있네요. 네. 9매. 그쵸? 네. 그리고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그랬나요? 네. 공급 대가가 뭐예요? 그거요. 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 그러니까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시면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7,205만 원? 네. 7,205만 원? 맞나요? 네. 네, 9매 7,205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24년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영업외 비용 중 영업외 비용은 개정 과목이에요? 분류 과목이에요? 얘를 우리는 영업외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걸 분류 과목이라고 해요. 개정 과목을 분류해 놓은 거. 그래서 분류 과목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가면 돼요? 일계표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 개정 과목 중 발생액이 가장 많은 계정과 6월 달에 가장 많은 계정과 가장 적은 계정 과목. 그러니까 영업외 비용 목록을 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일계표에 가서 6월입니다. 06월 엔터, 06월 엔터. 그러면 여기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영업외 비용이 있어요. 있지요? 네.
네. 영업의 비용이 있는데 영업의 비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거라 그랬나요? 네. 네. 그래서 50만 원 빼주시면 96만 원인가요? 네. 96만 원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자, 그 다음 거래처 리제 상사로부터 이렇게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 거래처 원장.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회수한. 회수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변을 봐야 돼요? 대변을 봐야 합니다. 외상 매출금의 대변. 아마도 문제는 좀 친절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거래처 원장 에 들어가셔서 4월 중이라 그랬으니까 4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인가요? 네. 거래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엔터 치셔도 여기서 그냥 리제를 찾으시면 돼요. 리제 상사 보이시나요? 네. 대변의 금액이 얼마 나와 있더라? 1630만 원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117의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